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행정 형벌이었습니다. 1년짜리 기획사에 꼭 암기해주시고 이제 행정 질서벌로 넘어갑니다. 이게 행정 질서벌이요. 출제 빈도가 지금 28, 29, 30, 31, 32 다 냈죠. 근데 33회 때 딱 끊겼죠. 작년에 유일하게 쉬었습니다. 행정 질서벌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유일하게 쉬었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죠. 역시. 자, 그럼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온데 이건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예요. 운명. 500만 원 받고 운명하셨다.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후였을 때 명,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명자, 암기표에서 명자는요 명칭 아니면 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 위반이다. 그러니까 거리정보 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이때는 500과 다음 내려갑니다. 협회는 대충 돌 던지면 500이에요. 그냥 협회에 대한 유일한 제재는 500과입니다. 그러면 협회는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공시명령 징계예요. 그래서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해야 되죠. 몇 개월 내? 3개월. 2022년 실적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나간다고 그랬죠. 3개월 내 안 했다. 그러면 500과. 다음에 협회가 명령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위반했다. 다 500이에요. 그러면 명령이 개선명령이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감독상 명령이 있어요. 그럼 명령자 위반은 모두 500과고요.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죠. 국토부 장관 요청을 해가지고 금감원장이 조사검사 들어갔는데 여기에 위반했다. 그럼 전부 다 500과고 감독상 명령 위반에도 모두 500과입니다. 그래서 명령 위반하면 전부 500과. 다음에 이몰이란 징계 해임 요구를 불응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500과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500과사예요. 공시명령 징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광고 플랫폼 운영자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이 야, 모니터링 해봤더니 조금 이상하거든? 이거 자료 좀 보내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 불응했을 때 또 조치 좀 요구했습니다. 조치 좀 해줘. 확인 좀 해줘. 이거 했는데 여기에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만 원과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넘어가기 전에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합니까? 국장. 협회도 국장.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도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근데 연수교육을 기한 내 안 받았어요. 얼마? 500과. 되게 세게 맞아요, 이거.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거나 확인 설명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역시 얼마? 500과. 다음에 부당한 피시 광고 기억나세요? 존다과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일사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있죠. 요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죠. 존다 과해. 이때 존재가 들어가면 500과에 무조건 존재. 그래서 역시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연수교육 안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할 것 같아요? 시도의사죠. 이자가 시시권자니까. 그 다음에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다. 이때는 등록가청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500과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건데 0이 아니고 명이죠, 명. 명칭 위반. 그러니까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안 썼거나 중개인이 공인인증서 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5개 광고물은 뭐로 이해하시라고요? 간판. 5개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성명 표기하라고 그랬죠. 근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거나 그러면 명칭 위반 모두 100과다.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는 1-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받았어요.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안 했다? 100과. 다음 표. 포죠, 포. 포인데 표예요, 표. 그러면 개공이 명시할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었죠.
성명, 소연 등 기억나세요? 성명이 소연 등이다. 요게 공통적으로 이 광고에 포함돼야 돼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이었다. 인터넷 광고할 때는 종갓집이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기억나세요? 자, 들어본 적은 있죠? 그래서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이거. 요소는 사무소의 소재지고. 그다음에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방개수, 욕실의 개수. 그다음에 방향도 있죠. 그다음에 주차 관리비, 방방 개수. 이렇게. 그래서 방해 개수, 욕실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였습니다. 요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역시 100만 원 과태료고. 중기 보조를 명시했어요. 보조 명시하면 안 되죠. 역시 100과. 그러니까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위반했다. 전부 다 100과. 이거고.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신고 위반이죠.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과. 이게 휴고. 개는 개시음 위반이죠. 개시는 암기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등자, 보수사. 등자, 보수사. 자, 이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자,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증관계증서. 그다음에 보수표.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 수료증 아니죠? 그럼 등자, 보수사를 게시하지 않았다. 100과. 자,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어요. 신고 위반이죠? 이전 신고 며칠 내야 돼요? 10일. 그럼 100만 원이 과태료. 자, 그다음 이제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교부안했다. 100과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증 미설명, 사본 미교 100과. 마지막으로 자는 자격증 미반납.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안 했다. 근데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게 돼 있어요. 사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 사유서를 냈다.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그래서 100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다 봤는데 과태료에서는요. 물론 사유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꼭 해두시는데 제일 잘 내는 게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인데 가중간격이 나와 있으니까 먼저 봅니다. 우리 그 요약집에는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기준금액이 있죠. 요 경우는 얼마, 요 경우는 얼마, 요 경우는 얼마. 그죠? 이 기준금액을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액을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틀리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한다? 찍는다. 깔끔하게 찍는다. 아셨죠? 과태료 기준금액은 포기합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만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죠?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절대 초과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됩니다. 업무정지 자격증자와 똑같이 기준기간,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잠깐 참고로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다? 500과. 엄청 세죠. 근데 기준금액을 한번 보세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기준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20에서 100. 맞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에서 조정해 준 거예요. 너무 세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액이 최고가 100 아닙니까?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근데 질문을 이렇게 냈어요.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데선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냈어요. OX. X입니다. 500과죠 이거? 뭔 말인지 아셔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데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 냈어요. 연수교육을 이제 다음 순환 때 이런 걸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건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낸 거예요. OX. 이건 5죠. 맞죠?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냈어. 그럼 이것도 O. 그죠?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X.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헷갈려 죽겠죠? 근데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연수교육은 기준이 얼마? 500만 원 이하. 맞죠? 500만 원 이하예요. 그거만 딱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요거는 차츰차츰 우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지문을 그냥 알아보실 거예요. 장난 같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데에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렸어요. 근데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O. 맞죠? 근데 7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X. 눈빛이 나는 찍어버릴래 저거 나오면. 딱 그 눈빛이야. 이거 찍는 거 아닙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증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도 기준기한이 3개월 아니면 6개월이 있었죠. 그래갖고 한 달이 됐던 기준기한이 3개월이 됐던 업무정지에 사유가 되고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은 거예요. 그죠? 4월을 명할 수 있다, 5월을 명할 수 있다 다 맞은 거예요. 근데 7월을 명할 수 있다는 X.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 두시고요. 이건 다음 순환 때 이제 심화 과정에서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요거를 사실은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별표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쉽게 맞춰버리죠. 거리정보사업자와 협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 징수한다? 국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격증 미반납자와 연수교육 미이수자 있죠? 이자는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잘 물고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시도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 업무 관련해서 500만 원,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모두 등록관청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공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린다? 시도의사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주의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까지 다 봄으로써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